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러시아를 향한 유례없는 제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동시다발적인 경제 제재는 세계 역사를 돌아봐도 매우 드문 사건인데요. 심지어 스위스와 스웨덴 같은 중립국가들조차도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러시아는 현재 피할 수 없는 고립의 길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유럽연합과 발맞춰 푸틴을 포함한 러시아 고위급 인사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입국도 금지시켰으며 러시아 항공기의 영내 진입을 금지하였습니다. 또 다른 대표 중립국인 스웨덴은 국제 분쟁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원칙을 깨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AT-4 대전차 로켓 5,000개와 함께 전투 식량, 헬멧, 방호복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제재로 인해 러시아는 소련 해체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에 직면하였으며 일부 전문가는 러시아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국가 부도 및 국가 파산을 예측할 지경이죠. 또한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인텔, ADM, 보잉과 같은 서방의 굵직한 기업들은 정부의 권고 방침 없이도 스스로 판매 중지 및 결제망 폐쇄 조치를 내려 앞으로 러시아의 경제적 고립은 더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전쟁인지 도무지 모르겠네요. 러시아 주식시장은 39% 폭락, MEX 지수는 33% 폭락을 기록한 채 마감하며 거의 공황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고 단 하루 만에 루브라의 가치가 30% 가까이 폭락하였습니다. 러시아 기업들과 거래해온 유럽 기업 거의 대부분이 러시아와 관계를 끊기 시작하자 러시아 대기업들의 주가 또한 폭락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러시아 은행들이 퇴출당한 이후 푸틴이 그동안 쌓아온 6,300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 보유고 역시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스위프트를 통한 거래량이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많은 나라인데 문제는 대형 은행들이 이 시스템에서 제외됨으로써 그 어떤 외국 은행과의 거래도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외국 은행에 보관된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 중 3분의 2에 달하는 4천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가 사실상 장부로만 존재하는 돈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나머지 3분의 1 가량의 외환 보유고도 자유롭게 쓰기가 어려운데 35% 가량인 약 840억 달러어치의 중국 채권은 팔아봤자 중국 이외에는 마음껏 쓸 수도 없으니 사실상 계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현재 러시아 중앙은행이 당장 갖다 쓸 수 있는 돈은 고작 120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대한민국 공시 외환 보유고의 절반도 안 되는 수치이니 경제가 아주 파탄, 아작, 작살났다고 봐도 무방하죠. 푸틴 대통령은 서방의 경제 제재가 아무런 타격이 되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는데요. 미국 국방부는 푸틴 대통령이 자폐성 장애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뭐 이 정도면 맞는 것 같아요. 아무런 타격이 없긴 개풀. 이미 러시아 은행들의 지점과 현금 인출기 밖으로는 돈을 뽑으려는 인파들이 늘어서고 있습니다. 20% 금리고 뭐고 러시아 국민들은 자국 경제 전망이 매우 암울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듯합니다. 푸틴만 모를 뿐. BBC는 소련의 해체 주요 요인 5가지 가운데 첫 번째를 경제의 붕괴로 꼽았는데요. 러시아가 소련의 길을 뒤따라갈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푸틴이 약 먹고 정신 차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사실상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이 러시아를 향한 경제 제재를 쏟고 있어 이대로라면 경제 붕괴는 기정사실화되는데요. 심지어 친중국가이자 유사 애매국가 파키스탄도 대러 경제 제재를 발표했는데 러시아에게 빌린 1억 달러를 갚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말하였습니다. 뭐지 얘네? 천재인데? 주요국들의 대러시아 제재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미국은 러시아 국책은행 BTB와 스베르방크, 가스프롬방크 등 90여 개 금융기관의 거래 차단, 그리고 첨단 제품 및 부품 수출 통제. 이유는 러시아 금융시장의 70%를 겨냥한 제재 결정, 수출 통제와 정유시설 차단으로 석유 산업 타격. 영국은 런던 금융시장에서 러시아 정부와 기업의 자금 조달 차단, 푸틴 사위인 키릴 샤말로프 등 재벌 5명의 자산 동결. 독일은 대러시아 핵심 제재로 꼽히는 가스관 노트르스트림2 사업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정연설에 나선 바이든 미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맹비난하는 것으로 포문을 열었는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독재자로 규정하며 이번 공격은 심각한 오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Putin's latest attack on Ukraine was premeditated and totally unprovoked. But Putin was wrong. We are ready. We are united, and that's what we did. We stayed united. We prepared extensively and carefully. 그러면서 자유세계가 푸틴에게 책임을 묻고 있으며 그는 고립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국가로 서방 각국과 함께 한국도 언급했는데요. As well as countries like the United Kingdom, Canada, Japan, Korea, Australia, New Zealand, and many others, even Switzerland, are inflicting pain on Russia.
이에 네티즌들은 한국이 남의 나라 경제 제재에 동참한다는 것이 세계 패권 국가의 대통령에게서 주요국인 것처럼 언급되다니 격세지감을 느낀다고 하였습니다. 바이든은 이번 연설에서 주미 우크라이나 대사를 특별 초청해 미국의 지지를 약속했고 우크라이나를 상징하는 색상의 브로치로 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또 여기에서 바이든은 시진핑에게 미국인에게 맞서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라며 경고하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첫 국정연설에서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하며 이 두 국가를 세계의 평화를 해치는 암적인 존재로 공시한 것입니다. 전 세계 강대국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러시아를 지지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러시아 제재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서방이 러시아를 스위프트에 퇴출하기로 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중국은 제재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나도 묻고 싶다. 너넨 왜 그러고 사는지.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중립이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며 중국은 옳고 그름에 따라 입장과 정책을 결정하고 우리는 평화와 정의의 편에 서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처맞는 말. 이런 상황 가운데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제3자격인 중국인들이 큰 피해를 겪고 있다고 해서 화제인데요. 지난 2일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하던 중국인 한 명이 총에 맞아 부상을 입는 가운데 중국 네티즌들은 우크라이나를 나치에 비유하며 비난을 쏟고 있는데 알고 보니 우크라이나 군인이 아닌 러시아 군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중국 중앙TV 계열, 양스 군사 등 중국 매체들은 중국인 한 명이 짐을 옮기던 중 군사 물자를 운반하는 것으로 오인되는 바람에 허리 부위에 총격을 당했다고 전했는데요.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부상자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 어느 측이 쏜 총에 맞았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지만 부상자의 아내는 우크라이나에 치료 중인 교민단체 대화방에 러시아군이 총격을 가했다며 사진과 함께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중국 외보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며 중국 네티즌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지성 비판을 쏟고 있습니다. 3일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웨이보에서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방송 화면과 함께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젊었을 때 찍은 뮤직비디오를 보면 문화적 포용성이 강한 나라인데 왜 중국인에 대해 인종차별을 할까라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댓글에는 이런 인간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지? 진짜 웃겨 죽겠네. 이런 배우가 대통령으로 뽑혔을 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여겼고 그들이 민간인을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고 여겼는데 결국 이들이 나라를 팔아먹을 걸 몰랐다.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치 국가는 이런 사람이 지도력을 필요로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전범국인 러시아를 대놓고 지지하는 댓글도 많이 달렸는데요. 한 신문사가 우크라이나에 눈이 많이 온다는 소식을 전하자 중국 네티즌들은 눈이 오면 러시아 전투 능력치 50% 향상, 러시아군의 공격력이 1000% 향상되었습니다 라는 댓글을 달았고 러시아 외교부가 나토와 불상사가 없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음이라는 기사에서는 러시아를 지지한다는 댓글이 2만 개의 좋아요를 받으며 1위, 이 밖에 미국을 욕하는 댓글이 나머지 줄을 이루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동시간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는 자주색 아이폰 13 프로가 조회수 8,500만 이상을 기록하며 상위권에 올라왔습니다. 또 아이폰은 못 참지. 애플은 러시아에서 판매 중단과 애플페이마저 제한하는 전례 없는 제재를 가했는데 이 서비스에 연동된 교통카드 기능이 막히면서 현금으로 탑승권을 사려는 시민들이 몰려들어 지하철 개찰구가 인파로 붐비는 모습까지 연출되었습니다. 이에 아이폰 사고 싶어 전날부터 텐트 치는 중국인들이 전쟁을 지지하는 이유가 중국의 아이폰이 많이 풀리길 바래서라는 합리적인 의심. 중국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중국 네티즌들의 대다수가 러시아의 침공을 지지하면서 우크라이나에서는 강한 반중 정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국 국민들 차량에 중국 국기를 달라고 했던 우크라이나 주재 중국 대사관은 말을 바꿔 아무 때나 신분을 드러내지 말라고 공지했는데요. 더 큰 문제는 현재 우크라이나 내에 6,000명의 중국인들이 아직도 대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도피처인 폴란드는 중국인에 대한 입국 절차를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폴란드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난민은 현재 4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귀국을 돕고 있는 타국가 피난민들보다 우크라이나인들을 최우선 보호 대상으로 삼을 것이고 EU 각국과의 연대로 이 상황을 풀어나가려고 한다 라고 밝혔는데 즉 우회적으로 중국인에 대한 입국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죠. 중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치료 중인 자국민의 육로 철수를 시작했는데요. 당초 중국은 전 세계로 현지 체류 중인 자국민을 철수시킬 계획이었으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교전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되자 육로를 통한 대피 등을 강구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인들의 안전은 철저하게 지켜질 것이고 최선을 다해 교민들을 대피시킬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하였죠. 그러나 역시 중국이 그렇다면 아닌 거다. 우크라이나에 거주 중인 한 중국인은 자신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중국인들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비판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刚才看到的信息就是说，很多中国人嘛，他在网上调侃说，这个乌克兰战争打得好，死的人越多越好。
这样的话我就有乌克兰小媳妇儿了，是吧？这样的言论已经被乌克兰媒体集中翻译报道了，现在基本上所有乌克兰人都知道了。在基辅的那些防空洞里面，人家老头老太太、年轻人就直接这样问中国留学生：你们是不是真这样的？希望国内这些键盘侠你们留点口的，给我们一点生存机会。有人直接问他们：你们是哪国人？让我们说我们是 Japanese， 我们连自己是中国人都不敢说，都多亏你们啊，连人都不是了啊！人家战争死这么多人，你们就这么样说，死得好，可以有乌克兰老婆在这个地方玩，那个地方就有一个中国人好像是被枪打了，以后在这个地方有多少中国人被打死、被枪杀，这全都是多亏了你们这些键盘侠的功劳。 한편 한국에서는 자발적인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는 훈훈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배우 이영애님은 러시아에 침공당한 우크라이나를 위해 1억 원을 기부했는데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자신의 SNS에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유명한 한국 배우 이영애의 편지와 재정적 도움과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감동했다며 한국인들에게 전적인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영애님은 편지에서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시는 우크라이나 국민 여러분,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마시길 바란다며 평화를 사랑하는 자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작지만 소중한 마음을 우크라이나 국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다. 항상 신의 가호가 있기를 소망한다고 응원의 말을 남겼습니다. 또한 최근 국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를 통해 기부 인증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적게는 만원부터 몇천만원까지 자발적인 후원이 큰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에 거주 중인 김철근 씨는 강자와 약자 사이에서 아무 편도 들지 않는 것은 강자의 편을 드는 것과도 같다며 전쟁의 아픔을 겪어본 한국이 나서서 도와줘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부하고자 하는데요. 여러 기부 방법이 있지만 우크라이나 적십자를 통해 기부하면 최우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상자는 2,000명이 넘었고 피난민은 4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폭격으로 인해 전기, 수도, 도로, 교량, 주택 등 민간시설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피시설 및 긴급 의료 서비스와 의약품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죠. 이에 혹시라도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을 참고하셔서 뜻깊은 기부에 함께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적십자 사이트 링크는 고정 댓글로 달아두겠습니다. 우선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기부하시고자 하는 금액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는 400불을 기부하고자 하기에 이렇게 기부액을 설정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직접 기입하시면 됩니다. 이메일을 적어주시고 성과 이름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핸드폰 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불카드의 번호와 유효기간 및 10일씩 값을 적어주시면 기부가 완료가 됩니다. 오늘의 한 줄 평, 그 어떤 사유로도 전쟁은 합리화될 수 없다.